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19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이는 상당히 신나서요. 희덕거리기까지 할 정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를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비웃음을 당할 정도로 말하자면 부실한 거예요. 제대로 된 새로운 정보도 없었고 그리고 날카로운 공격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벼르고 별렀던 국감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됐는데요. 자, 어느 정도로 이재명이가 어제 국감에서 여유로웠는지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야당 의원을 지도하고 있는 도중에 흐흐 크크크 이렇게 웃음을 웃질 않나. 그리고 강아지한테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겠다라는 황당한 답변까지 했어요. 좋게 얘기하면 여유 있는 모습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답변 태도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면 일부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요 참 황당하다. 여러 차례 웃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온 반박성 이런 자료와 그리고 설명은 그야말로 끝없이 전개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도읍 의원이 대장동 투범인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라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 몰라도 곽상도 아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말이죠. 제가 왜 거기에 돈을 주나? 차라리 여기에 있는 의원들에게 주지라고 웃으면서 또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 받은 자는 범인이고 장문을 나는 자는 도둑이다. 이러한 그림판을 들어서 보여주지까지 할 정도로 작작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김홍판 의원이 성남 지역 조폭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진술서를 공개하면서 20억 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추궁하니까 이래서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입장까지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림도 없는 질문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김홍판 의원의 질의 도중에 흐흐흐 크크크 하며 수차례 웃음소리를 낼 정도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김 의원이 이 후보에게 줬다는 현금 다발 사진을 공개하니까 이거 어디서 찍은 건지 모르지만 참 노력 많이 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는 분당 파크뷰에서 몇천억씩 심지어 조 단위로 벌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한테도 20억 주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으려고 말이죠. 뒷주머니에다가 6년발 가스총을 타고 다니기까지 했다. 이거 사실 여부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하도 기가 막힌. 이게 정상적 사고입니까? 아니 설령 돈을 수십억 준다고 해도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지. 이게 그런 게 얼마나 폭력성이 많아요. 스스로 본인의 폭력성을 여기서 나타내요. 본인의 성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김무선이가 국감장에 육성 녹음을 보냈잖아요. 소범수 의원 편으로. 거기에서 보인 대로 사이코패스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한테 그렇게 막말 욕설을 퍼붓고 형 강제 입원시키고 전과 사범임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지금 여당의 후보로 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반해서요. 이게 야당 의원들은 시원찮게 질문하고 여당 의원들은 감싸는데 선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회를 맡은 서영교 행안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대장동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으로 환수한 건 참 좋은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답변을 유도해요. 다만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요. 양기대 의원 같은 사람은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후보하고 아는 사이냐? 그러면서 지사께서 얼마 전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1원이라도 받은 것이 있다면 후보직 사퇴는 물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유효하냐? 이렇게 좀 점잖게 물었어요. 그리고 오영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당 운영정책 기조에 보편복지를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 기본소득 정책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후보의 대포 공약인 기본소득을 공격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영훈 의원은 그리고 양기대 의원은 전부 다 이낙연 캠프 소속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야당 의원들의 맹탕 질의와 관련해서 야당 안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야당 안에서도. 오직하야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질의 시간이 7분밖에 되지 않는데 대장동 사건을 설명하면 안 된다. 직접 슛을 날려야 한다. 오직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다 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경찰청 이 국감에서는요. 이재명 지사 소환할 의향이 있느냐? 김원준 경기 남부경찰청 청장이 답변에 나섰어요. 왜냐하면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이 이재명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계획도 아니고 특정할 대상도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금의 수사는 계좌 추적하고요.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데 이재명 지사의 계좌 추적도 하고 있지 않다. 예. 자,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이거 추정하면 수사에 성역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가 이 전체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소환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 담당 청장은 김 청장이 이 지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면 하는 건데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 계좌 추적이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정황이 있으면 수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TV조선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할 때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을 했는데요. 2018년도 이후에 성남시가 변호사비로 집행한 비용을 보니까 340여 건의 소송에 변호사 수임료만요. 얼마 지출하신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해요. 85억 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이런 변호사 가운데는요. 이재명 선거법 위반을 변호했던 변호사도 2명이나 되고 이 사람들한테는요. 9억 원에 가까운 수임료를 성남시가 지불한 것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변호사 수임료는 347건 모두 85억 원인데 이 중에 가장 많은 수임료를 받은 고문 변호사가 2010년도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 부위원장 출신의 A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요. 2012년도 8건에 5억 4천만 원을 수임하고 2017년도 고문 변호사를 그만둘 때까지 총 7억 3천만 원을 받았어요. 이 A 변호사는 2020년도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재판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했어요. 자, 그리고 같은 상고심 변호인이었던 민변 출신의 변호사 B 변호사도 2012년도 성남시 소송 사건 2건으로 1억 7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2018년도 해경군 김씨 사건 때 경찰이 가혹하게 수사한다라고 비판했던 천정배 전 위원장도 성남시에서 2억 1천만 원을 받았어요. 성남시 조례에 따르면 고문 변호사는요, 시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집 멋대로 고문 변호사를 변해가지고 시 예산을 갖다 막 쓴 것이 아니냐. 이때부터 사실상의 법조인 관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러니까 자기 개인 비용으로는 3억밖에 지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정적 근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고문 변호사를 쓰고 있고 그 고문 변호사들 중에 이렇게 이재명 지사의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 사건 고문하는 변호사가 껴 있으니까 이렇게 본인의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작지 않느냐. 이것도 배임 혐의로 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점을 검토해서 이것도 법률적으로 필요한 상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는요, 이 조경태가 국감장에서 킥킥거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씨 본인이라면 명패를 집어 던졌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조경태 의원 얼마나 열받아가지고요, 이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이재명 씨를 향해서 아마 명패를 집어 던졌을 것이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저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을 것이다. 무슨 새로운 게 없었다지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증거 자료만 해도 차고 넘친다. 어떻게 8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100억 이상의 배당금을 가져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8천만 원을 갖다가 투자한 사람이 1,007억 원을 가져가서 강남에 300억짜리 빌딩을 사게 하냐. 바로 이 사람이 나무개예요. 나무. 그리고 800만 원 투자해서 100억 이상 배당금, 이게 김만배의 아마도 누나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씨가 와서 정중히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 될 급판에 뻔뻔하게 그 비웃듯이 킥킥거리거나 했는데
국정감사 태도를 보면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서면 아마도 명패가 날아갔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자꾸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저는 야당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고 명패를 집어 던져서 그 철판 같은 얼굴, 가면을 벗기고 싶다. 아마 많은 시민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이렇게 강한 뭐라고 그럴까요?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이러한 분노는 국민의힘 뭐하고 앉아 있었느냐? 이재명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명패 던지고 싶지만요. 그거를 가만히 쳐다보고 앉아있는 양반스러운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에게 던지는 직격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자가요. 이재명 지사를 왜 이재명 씨라고 호칭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 그분은 후보될 자격도 없고 지사될 자격이 없다. 씨라고 붙여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존칭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 조경태 의원의 이러한 입장, 발언 충분히 공감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요. 제가 매일같이 논평 하나씩을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재명 추락이 시작됐다. 이런 제목으로 어제 국정감사를 보면서 느낀 소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우려한 대로 했다. 국회 국정감사는 이재명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억지와 궤변의 성찬으로 끝났다. 핵심 증인이나 자료 하나 없었으니 야당 의원들이 치르는 그동안 언론이나 관련인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의혹들을 반복 거론하는 새서 흩어자 맹탕 국감은 어느 정도 예견된 터였다. 이재명의 새치현은 그야말로 뻔뻔하게 이를 데 없었다. 눈앞에 뻔한 증거를 들이대도 아니라고 우극이 일쑤였고 국민의힘 게이트라느니 윤석열 후보를 수사한다느니 사건을 호도하는 프레임 씌우기에 열을 올렸다. 때로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하계회나 하냐고 조롱하거나 답변이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가짜뉴스라며 면책 특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의원들을 질타하기까지 했다. 이재명은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은 말장난이 아니라 진실 찾기로 온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두들 민과 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초대형 비리를 저지른 사건으로 인식하며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알랑한 프레임 싸움으로 이 위중한 시국을 적당히 넘겨갈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최근 여론의 지형을 살펴보자. 대장동 사건의 주범을 이재명으로 보는 여론이 60% 가까이 나오고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은 70%를 넘어섰다. 이런데도 떡고물이나 챙긴 인사들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줄창 외쳐대며 국면을 넘어갈 수 있겠는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7명의 민간인에게 넘어가 성남 시민들에게 그만한 피해를 안긴 경위를 밝혀내는 것이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민관 계약서에서 삭제해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임을 가능케 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사건의 요체다. 여기에서 최고 책임자인 시장 자신이 설계자라고 이미 밝힌 이재명과 설계자에 따라 실무를 이행한 유동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이재명과 경제 공동체로 엮여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 사이의 금전 흐름 또한 반드시 규명해 낱낱이 환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단군 이래 최대의 지적이라고 자랑하며 자신 말고는 모두 도둑으로 몰아붙인다. 심지어는 도둑 몇 명을 진작 잡아놓지 않아 사건을 미리 막지 못했다며 엉뚱하게 윤석열 후보로 화살을 돌리기까지 한다. 아무리 낯이 두껍다 해도 정말 뻔뻔함의 극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후한무치하게 나온다면 수천만 국민을 무시하거나 농락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생각이 있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나 언론 그리고 여타의 국민들이 자신에 관한 의혹을 밝혀내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자신의 무고함을 스스로 드러내야 한다.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지금 국민 검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성남시의 자료든 경기도의 자료든 의혹을 해소시킬 만한 근거들이 있다면 고스란히 내놓고 국민에게 그대로 보고해야 한다. 그렇게 떳떳하고 자신이 있다면 굳이 특검을 마다할 이유도 없다. 만일 김만배와 유동규를 수족처럼 부려가며 대장동에서 거액을 챙겨 숨겨놓은 게 사실이라면 후보직을 포기하기 바란다. 검찰과 경찰이 대충 수사로 면죄부를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뒷배를 봐주리라 마냥 기대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된 순간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자신의 거치는 이제 민심의 흐름에 맡겨져 있다.
자신이 설계한 대장동 프로젝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다수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리가 없다. 민심을 알고도 오만 방지하게 나간다면 그의 말로는 안 봐도 뻔하다. 군주는 배, 백성은 물에 비유할 수 있다.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은 전복시킬 수도 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수훈자의 말이다. 국감 현장에서 능글능글 웃어가며 억지와 궤변을 들어놓는 이재명의 태도는 겸손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았다. 내 살 길을 찾겠다고 국민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한다. 이재명의 추락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한 이 국감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 진중권 이 교수도 그야말로 이재명 모두가 거짓말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잖아요. LH에서 하는 공공개발을 본인이 중단시켜 놓고 나갔다. 그런데 지금은 본래부터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고 그걸 반대한 게 국민의힘 쪽이었다고 거짓말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요.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진중권 교수의 얘기가 저런 식으로 이재명이가 답변을 하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면서 전부 확인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저의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